파산이면 채무 1억이면 생각해보시고요. 진행하시면. 그래? 금붕어요? 맞어. 다음번에는 마땅한 아이디어 생각이 안 났어. 안녕하세요, 박현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상황이 오면 마음이 참 아프겠지만 필히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이 대출을 갚지 못할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상상만 해도 막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지 않나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이거나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또 남몰래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개인 회생과 파산, 그리고 워크아웃까지 바로 시작할게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좀 비교도 해보고 나한테 뭐가 더 잘 맞는지 알 수 있겠죠? 개인 회생이란 신용채무로 5억, 담보부채인 경우는 10억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계속적으로 수입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는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서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만약에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내 고정 수입에서 최저로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전부 채무 변제를 위해서 투입이 되는 거예요. 개인 회생은 법원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그럼 파산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과도한 신용카드나 신용대출의 사용 또는 지나친 빚 보증의 이유로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빚을 진 개인에 대해서 법적으로 구제해주는 제도예요. 나 스스로가 법원에 파산자로 선고해달라고 신청하는 거죠. 저 파산 좀 시켜주세요. 파산을 하게 되면 내가 가진 자산을 전부 다 내놓고 이 내놓은 자산들 중에서 팔 수 있는 건 전부 다 팔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팔고 남은 돈은 채무자들에게 배당을 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파산 신청을 하면 평균적으로 5,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서 파산자가 되면 경제활동을 하거나 금융활동을 하는데 제한적인 요소들이 생길 수는 있지만 가족들한테까지 불이익이 가거나 하는 일은 없다고 하네요. 그러면 워크아웃도 한번 알아볼게요. 개인 워크아웃은 채무가 많은 과중 채무자에게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해주고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보다 안정적인 채무 상환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원금 분할 방식으로 원금이 상환이 되면 종료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원금이 감면되지는 않는데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분류가 되는 경우에는 최대 50%에서 엄청 특이한 케이스로 60에서 70%까지도 감면이 되는 경우는 있다고 해요. 워크아웃은 법원이 아니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아봤는데요.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어도 비교해놓고 보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시죠? 이번에는 개인 회생과 파산, 그리고 워크아웃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회생과 파산은 법원에서 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워크아웃은 법원이 아니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을 한다는 게 첫 번째 차이점이에요. 두 번째는 연체에 관한 부분이에요. 연체. 너무 무섭다. 워크아웃을 신청하려면 꼭 필수적으로 연체 이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특이하죠? 연체 없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 다른 것들은? 다른 건 없어야 되는데 워크아웃은 있어야 된대. 연체도 하루 이틀 차이가 아니고 3달이에요. 3달. 90일. 90일 이상 연체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생이나 파산은 연체 이력 없이 신청이 가능한데 워크아웃을 신청하려면 꼭 연체 이력이 있어야 돼요. 90일 연체라고 하면 이 채권자들로부터 엄청난 추심을 받게 될 거예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회생 파산으로의 결정을 빨리 하신다면 이러한 추심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하겠죠? 추심이 도대체 뭐야? 막 금융회사에서 연체된 데서 막 전화하는 거야. 실제로 연체되면 핸드폰을 켜놓을 수가 없대요. 계속 전화가 와서. 너무 무섭잖아. 세 번째는 개인에게로부터 발생된 채무에 대한 문제입니다.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발생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여부도 굉장히 다른데요. 개인 회생, 파산은 개인으로부터 발생한 채무를 조정해주고요. 워크아웃은 개인으로부터 발생한 채무는 조정이 불가합니다. 네 번째는 원리금 탕감에 대한 내용인데요. 회생이나 파산의 경우에는 변제하는 기간이 36개월에서 길면 60개월까지 가는데 이 기간이 끝나면 나머지 원리금은 탕감받을 수가 있어요. 이 기간이 끝나면 남아있는 돈은 안 갚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워크아웃은 불가합니다. 원금이나 이자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긴 하지만 회생에 비해서는 좋은 조건은 아니죠. 대신 변제 기간에서 차이를 좀 많이 두는데요. 회생은 3년 또는 5년, 워크아웃은 8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도 가능해요. 10년 내면 지치겠다. 그럼 진짜 10년 동안 그걸 계속 달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10년은 특이 케이스래요. 보통 8년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회생 파산을 하고 어떤 상황에 워크아웃을 해야 되는 걸까요? 내 상황이나 여건에 잘 따져봐야 되긴 하는데 내가 일을 하고 있고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고 했을 때 급여 금액으로 비교해 드릴게요. 산수에 강한 덕현이. 수학 굉장히 좋아합니다. 산수랑 수학이랑 달라? 채무가 5천만 원이고 내 월급이 160만 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생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현재 최저 생계비가 110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160에서 110만 원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월 변제 금액이 50만 원이겠죠? 50만 원씩 36개월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3년 동안 1,800만 원을 변제하고 5천만 원에서 1,800만 원을 빼면 3,200만 원이 남죠? 이 3,200만 원은 탕감되는 거예요. 쉬워? 울컥울컥하면서 말하지 않아? 내 얘기 아니라고. 이제 워크아웃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월급 160에서 110만 원 뺐잖아요. 이 50만 원을 8년 동안 납부하는 거예요. 납부를 다 하고 나서 탕감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8년 동안 5천만 원을 다 갚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유리하겠어요? 뭐가 유리하겠어요? 50만 원을 3년 갚느냐, 8년 갚느냐의 차이예요. 당연히 3년 갚는 게 유리하겠죠? 3년 갚는 게 더 유리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도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160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훨씬 더 많이 번다고 가정을 해보면 얘기는 또 달라집니다. 산수에 강한 덕현이. 채무가 1억이고 월 400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봅시다. 최저 생계비가 1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월 변제 금액이 290만 원이잖아요. 대략 300만 원씩 3년을 갚는 거죠. 3년을 갚으면 채무 1억이 다 갚아져요. 심지어 3년도 안 걸려. 워크아웃은 1억을 8년 동안 갚는 거잖아요. 1억을 8년으로 나누면 대략 100만 원에서 110만 원씩 갚을 수 있는 겁니다. 한 달에 400을 벌어서 월 110만 원 상환을 하고 나머지는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290만 원 내가 쓸 수 있는 거야. 400을 버는 사람이 월 100만 원으로 생활을 할 것인가, 월 290만 원으로 생활을 할 것인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짧고 굵게 가느냐, 가늘고 길게 가느냐의 차이인 거죠. 내 소득이 좀 높다면 기간은 오래 걸리더라도 워크아웃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회생이나 파산은 절차도 까다롭고 신청하면 확정이 되기까지의 기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는 게 단점이에요. 또 회생은 회생 절차가 끝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은 기록에 남기도 하고요. 초기 비용이 든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워크아웃도 장기 연체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게 그게 가장 힘들겠죠? 요리조리 잘 따져보시고 어떤 게 더 내 상황에 적합한지 생각해보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두 힘내시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덕현이었습니다. 안녕! 파산하는 사람이 많은가? 많대요. 근데 아마 파산보다 회생이나 워크아웃 하는 사람이 훨씬 많겠지. 뭘 물어볼지 모르겠어. 너무 긴장돼. 컷!